자, 퀴즈 먼저 풀어봅시다. 이게 작년, 이게 2021년 중간고사 문제야. 문제인데, 이 20포인트짜리, 100점 만점에 20점짜리 문제니까,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1번에 주기와 일단, 요 주기랑, 그 다음에 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주기부터 구하면은, 이 첫 번째 거,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2파이 ft인데 이게 주파수부터 일단 구하면은 f1이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f2는 2가 되는 거지. 2가 이게 주기. 그러면은 여기에서 f1이 1이니까 어떻게 돼요? t1은 1 over f1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t2는 1 over 2가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앞에 1번 시그널은 주기가 1인 거고 2번 시그널은 2분의 1인 거거든. 2번. 그러면은 1하고 1마다 반복되는 거랑 2분의 1마다 반복되는 거랑 이 전체를 하면 뭐가 되겠어? t 1이 되겠지. 1. 1마다 반복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주기는 1이 되는 거고 기본 주파수는 F0는 1이 되겠지. 1Hz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력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봅시다. 그러면은 1번에 t가 일단 1이거든. 1. 그러면은 주기가 이제 1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주기를 파워를 구하여라. 파워는 t분의 1에다가 뭐 t만큼 해서 x제곱 t에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넣어주는 거지.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은 t는 1이고 뭐 1이고 그러면 0부터 1까지 해주면 되겠네. 뭐 주기 함수니까. 그러면은 4의 코사인 2파이 t에다가 그 다음에 8의 사인의 4파이 t 요거를 전체를 제곱을 해서 dt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해주면은 이거는 0부터 1에 4, 4, 16의 코사인 제곱의 2파이 t 그리고 플러스 48, 32에 48, 32, 64의 코사인 2파이 t 사인 4파이 t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 64에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에 4파이 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1번은 뭐 대충 좀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을 우리가 바로 적분이 안 된다고.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 이거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요걸 이용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게 사실 같은 거라고 했지 이게. 하나만 알면은 이거 두 개 다 알 수 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만 알면은 1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여기서 되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은 뭐 둘 다 가능할 수 있어. 그럼 요걸 이용해서 위에 걸 다시 적어보자고. 이게. 그러면은 16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인데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2분의 1 있으니까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이게 세타가 되잖아. 세타. 그러면 어떻게 돼? 4파이 t 이걸 dt 해줘야 되는 거지. 요 1번을 적은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일단 요 2번부터 적읍시다. 플러스 64는 빠져나오고 곱하기 2분의 1 빠져나오고 0부터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에 요게 세타니까 이거 세타잖아. 4파이 세타 이게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넣으면 그 마이너스 이게 8파이 t d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잖아 이게. 힌트.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는 2분의 1의 사인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사인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 이게 64 곱하기 2분의 1의 0부터 1에 이 안에 요거부터 곱해줘야 되니까 곱한 거 코사인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해주면은 사인의 사인의 6 파이 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사인 A 마이너스 B인데 A 마이너스 B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 파이 t가 되는데 플러스 사인 2 파이 t dt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걸 다 계산해 줘야 된다고. 계산해 주는데 요 잘 봅시다. 요거는 뭐 8, 요거는 뭐 8이 되는 거고 요거는 32가 되는 거고 요것도 3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좀 요 1번부터 계산해 보면은 1번 요거부터 계산해 주면은 요 적분해 주면 뭐가 돼? 8에 아 이게 바로 넣으면 참 좋을 텐데 8에 0부터 1에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t dt 요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럼 이거는 뭐야? 8에 0부터 1에 요거 적분해 주면은 t 플러스 4파이 t에 4파이분의 사인 4파이 t 이렇게 되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1 넣으면 뭐가 돼? 8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에 사인 4파이 4파이 뭐 이 제로지 이거 제로 사인 4파이 제로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 0 마이너스 4파이에 사인 제로 이것도 제로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8만 남겠네. 8 이 1번 여기 텀에서는 8만 남는 거예요. 8 그럼 2번 텀은 어떻게 돼? 2번 텀 2번 텀도 뭐 마찬가지지. 32에다가 1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1번 텀이고 2번 텀은 3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8파이 t dt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32에 이게 t 마이너스 8파이분의 사인 8파이 t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부터 1까지니까 뭐 이게 똑같이 1 넣으면은 결국 32만 살아남는다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사인 6파이 t 이거는 뭐 밑에 바로 합시다. 요거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32에 곱하기 어떻게 돼? 이게 적분을 해주면은 6파이분의 코사인 6파이 t 마이너스 6파이 t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분의 코사인의 2파이 t 이렇게 되겠네. 이거 0부터 1까지 되는데 사실 뭐 이게 1 넣고 0 넣으면 어차피 똑같이 돼서 이게 다 제로 돼 제로 0이 돼. 그래서 결국 계산해 주면은 3번은 0이 되고 1, 2, 3번 다 더하면 어떻게 돼? 8 더하기 32 더하기 제로 이렇게 되니까 40이 되겠지. 40. 그래서 파워는 40이 된다고. 40.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 뭐 이런 걸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은 요렇게 풀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직관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는 거고 직관적으로 뭐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A의 코사인 2파이 F0 T 플러스 세타 이거의 파워 어떻게 된다고? 파워 이 파워 어떻게 된다고? 2분의 A 제곱이라지. 그럼 또 똑같이 A의 사인 2파이 F0 T 플러스 세타 이거의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2분의 A 제곱이야 이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게 4의 코사인의 2파이 T 맞나 이거? 코사인 2파이 T 8 사인 플러스 8의 사인의 4파이 T다. 그러면은 요 파워는 뭐가 되냐면은 요 파워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16이고 요 파워는 이거는 2분의 64 이렇게 되거든. 그 이 크로스 되는 점은 상관이 없어. 코사인 사인은 그 각각 파워를 구하면 돼.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8 더하기 32 40 바로 나오지 이렇게. 사실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구하면 안 되고 이거 제곱해서 그대로 원래 정의대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XT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를 구하여라. 풀이의 급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풀이의 급수를 구한다.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학생들이 풀이의 시리즈를 구한다. 결국은 어떻게
풀이의 시리즈라는 건 주기함수를 뭘로 표시한다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에 이 xk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풀이의 시리즈라고. kf0의 배수배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kf0로 나타내면 요게 상수가 된다고. 요게 양이잖아, 양. 풀이 시리즈 구하려면 결국 이 전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결국은 xk 이 kf0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F0 아까 우리가 했지만은 제일 1번 문제에서 했지만은 F0가 뭐라고? F0가 1이라고 했잖아. 1. 그러면은 1 대신 집어넣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거는 4의 코사인의 2파이 F0t 이렇게 바꾼다고. 그 다음 8의 사인의 2파이의 2F0t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F0가 1이기 때문에 그래. F0가 1이기 때문에 이게 1이기 때문에 2F0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이거는 F0 코사인이니까 F0에 하나 있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F0에 있겠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F0에 있겠구나. 이렇게 이미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요거를 코사인 다시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이번에 F0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XT가 이게 4의 코사인의 2파이 F0t 플러스 8의 사인의 2파이의 2F0의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바꾸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익스포넨셜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사인 세타는 2j분의 익스포넨셜 j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외워놔야 돼 이거. 이건 워낙 중요한 거라서 코사인 사인을 들어가면은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뭐. 그럼 요거는 xt는 어떻게 되겠어? xt는 이게 4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1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플러스 익스포넨셜 j의 마이너스 j인데 뭐 마이너스 요거는 안으로 넣어서 j의 2파이의 마이너스 f0t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더하기 8 곱하기 2j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2f0의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마이너스 2f0t 2f0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2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마이너스 f0의 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이게 j분의 4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2f0의 t 마이너스 j분의 4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마이너스 2f0의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아 이게 xk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t하고 똑같아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 k는 마이너스 뭐한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k가 1일 때 이 k가 1일 때잖아. 1 k가 1일 때 k가 1일 때는 xk가 2가 되는 거. 여기 2라는 말은 x의 1이 2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것도 뭐야?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 x의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건 뭐야? x가 2일 때 이게 2f0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니까 x의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k를 다시 적어보면은 뭐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거 적읍시다. xk를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1일 때는 2가 되겠지. k가 1일 때.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2가 돼.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j2분의 4 이렇게 되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j2분의 4가 되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제로야 제로. 여기 이 4개의 텀밖에 안 주어졌잖아. 4개의 텀만. 4개의 텀밖에 안 주어졌죠. 나머지 다 제로라고. 0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xk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xk가 이렇게 되는 거고 풀이 시리즈로. 그래서 풀이 급수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파워를 구해라. 이 파워는 뭔데? xk의
절대값의 제곱의 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K는 뭐만 지금 살아있다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2일 때만 살아있다고. 나머지 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 제로.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 2 됐잖아. 4 더하고 되고, 그 다음 J분의 그 요거는 2의 절대값 제곱, 2의 절대값 제곱 더하기 어떻게 J분의 4의 절대값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J분의 4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건 4, 이거는 J분의 1을 하면 16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32, 42 이렇게 되겠네. 뭐 똑같네 이거. 파워.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풀의 트랜스폼을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풀의 트랜스폼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뭐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하고 x 이거는 이제 주기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어. 이게 훨씬 더 제너럴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풀의 시리즈만 얘기를 했더니 풀의 시리즈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왜? 당신이 얘기하는 풀의 주기를 구해서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를 구하고 주기를 구하고 기본 주파수가 오늘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배수배 되는 것까지 내가 다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 보면은 대부분은 이거는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은 주기 신호보다는 세상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신호가 요 정도 있다면 주기 신호는 요 정도밖에 뭐 이것도 안 돼 사실은 대부분 다 비주기야. 그렇잖아. 주기 신호는 그냥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된다라는 거니까 비주기 신호. 이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당신이 말하는 풀의 시리즈는 요거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풀의 시리즈를 확장을 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으로 가져가는 거는 거거든. 사실은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좀 알기 좀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주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렉탱귤 펄스가 이렇게 있는데 1초마다 반복이 된다. 0초, 1초마다 반복되는 걸 이걸 계속해서 늘려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1초가 아니라 뭐 10초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 더 이제 느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t가 1일 때, t가 10일 때, 뭐 t가 무한대일 때 하면은 이거는 없는 거잖아. 이거는 0일 때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요거만 보인다. 요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t가 무한대. 그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이 들고 그보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한다고? 그 XT랑 결국은 exponential J의 2파이 FT 이거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일반적인 함수지. 이거 일반적인 함수. 일반적인 뭐 주기 함수일 수도 있고 그 비주기 일반적인 비주기 신호라고 해야 되겠지. 신호 중에서 요 F라는 주파수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로 이 접근을 하면은 이게 결국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T의 DT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 거는 몰라도 괜찮아. 이 오메가 폼 이거는 뭐 지금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결국은 XT랑 exponential J 2파이 FT 이렇게 되는 거고 인버스를 하는 거는 F에다가 요거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T에 대해 적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인버스니까 F에 대해서 F로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여기는 플러스 J가 플러스가 붙어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고
요것만 잘 기억해 나오면은, 요것만 잘 기억해 나오면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요 5가지 정도, 요 5가지 정도를 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 통신공학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요 5가지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이 5가지. 이 5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이 5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프리 트랜스폼 페어에서 이 5가지 페어. 이걸 가지고 내가 원래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프리 트랜스폼 페어는 굉장히 많아. 프리 트랜스폼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딱 5가지만 외우라고 하는 거야. 5가지만. 5가지만 외우면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거 말고 이걸 말고 5가지 이외에 알면 더 좋아. the more the better 이긴 한데 이 5가지는 최소한 알아야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이건 뭐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요 정도는 알아야 돼. 뭐 프레 트랜스폼 했는데 이걸 모른다 라고 하면은 프레 트랜스폼을 모르는 거야. 그냥 프레 트랜스폼을 모르는 거라고. 프레 트랜스폼이 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내가 볼 때는 한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델타 펑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1번, 2번 중요하고 3번, 4번 이렇게 중요, 3번, 4번 이렇게 중요하고 5번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과목에서 보면은 통신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2번이 제일 중요해. 2번이. 요게 주파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파수고, 요 렉탱귤러 펄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펄스 우리가 뭐 어떤 신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2번을 이제 제일 하려야 되고, 원래는 이제 뭐 신호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델타 펑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뭐 우리한테는 델타 펑션이라는 그 자체가 뭐 그냥 그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통신공학에서는 2번이 너무나 중요해. 이거는 뭐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이게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의미를. 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임펄스에 대해서 뭐 이 적분하면 1이 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하냐면 델타 t에다가 뭐를 곱한다. 이거 일단 적분해서 요 델타 t 요 적분 안에서 그럼 델타 t하고 뭐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t가 이게 델타 t 곱하기 xt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x의 제로에다가 델타 t 이렇게 하는 건 똑같거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요 우변 이 좌변을 보면은 우변을 보면은 이거는 델타 t 둘 다 t가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고 t가 제로가 아니면 0이라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제로일 때만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델타 t랑 뭐랑 곱할 때랑 델타 t랑 컨버전 할 때 이 두 가지만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델타 t랑 아직도 구분을 잘 못하겠는 사람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델타 t.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이 두 가지 델타 t와 관계된 성질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임의의 시그널하고 곱하기 델타 t라고 하지 말고 델타 t 마이너스 이 제너럴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델타 t랑 컨볼루션 되는 거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은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걸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몇 번에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반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저 사람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나 봐. 그냥 이게 뭐 별로 관계는 없다라고, 자기 내 인생하고 별 관계 없는데 저 사람 뭐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하고 싸움하는 것보다 뭐 사실 내 인생하고 크게 상관은 없거든. 뭐 그냥 기름값이 오르고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거 t0에다가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고 요거는 x의 t 마이너스 t0 시프트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요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똑같은 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만약에 생각한다. xf에다 곱하기 델타 f 마이너스 f0 f0 하게 되면 이거는 x의 f0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 거고 xf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면은 x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성질 요거는 뭐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이거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요 밑에 거는 뭐 요게 결국은 통신의 이 수식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식 하나만 딱 뽑아라면 요거 이게 통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식이야. 수식이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건 뭐 모듈레이션이라고 주파수로 옮겨가는 게 주파수.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파수로 옮기는 개념이거든 이게. 주파수로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결국 델타 펑션이 되는 건데 요거 델타 펑션과 관련된 건 요렇게 되는데 뭐 여기서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얘기할 건 많은데 뭐 여기 우리 수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가지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할까? 요거부터 뒤쪽 이 뒷페이지 29페이지부터 합니다. 그러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F0 주파수 F0를 갖는 거라 했죠. 언제만 주파수를 존재한다고? 이게 델타의 F-F0 이렇게 되는 거죠. F-F0 여기. 이게 결국은 이 두 개가 하나의 페어야.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타임 도메인 시그널하고 주파수 도메인 시그널이 이게 하나의 페어야.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하나라고 한 개라 한 개.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은 뭐 어떻게 1번 시그널하고 2번 시그널 나온다고 자꾸 이게 1번, 2번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1번, 2번 하나야. 하나의 동전의 앞면이냐 동전의 뒷면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야. 하나야 한 개. 그러니까 요거는 exponential j2파이 f0t 뭐 exponential j2파이 ft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건 주파수가 f0의 신호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그 다음 코사인 이거는 얘기했지만 2분의 1의 델타의 f-f0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는 코사인 2파이 f0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2파이 f0t는 요거는 아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0t 이렇게 되거든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걸 이제 바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건 뭔지 모르니까 요거를 풀에 트랜스폼 한다. 이걸.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같은 거니까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돼? 델타의 f-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0t를 바로 풀에 트랜스폼 해도 되는데 바로 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오일러 공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 하면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고 사인은 이게 EJ 이렇게 들어가는데 EJ에 이거 마이너스 델타의 이거 그대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코사인은 보니까 이거 2분의 1이고 뭐 플러스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건 뭐 그렇다 하지만은 이게 사인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J가 들어가니까 막 당황스러워. 이게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상황인데 절대 당황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J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 복소수가 나오면은 J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페이즈랑 관계돼. 페이즈랑 관계있어. 페이즈랑 관계. 마이너스면은 180도 돌아갔다는 거고 J가 붙었다는 90도 돌아갔다는 거야. J분의 1이 되면은 이게 270도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즈가 돌아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페이즈가 돌아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F0의 주파수가 있고 이걸 마이너스 F0의 주파수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어? 이 J나 마이너스 J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사인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자꾸 이제 이게 코사인 2파이 F0T는 이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하면은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고 사인의 2파이 F0T를 또 풀에 트랜스폼하면은 2J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훨씬 중요한 거는 요거는 뭐야? F0예요. F0의 주파수 수가 있다라는 거야. F는 F0에서. 그럼 요거는 뭐야? 이거는 F는 마이너스 F0에 주파수가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자꾸 이제 막 이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J가 들어가고 뭐 마이너스 들어가고 뭐 플러스가 물론 이것도 외워놔야 돼. 외워.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은 워낙 전자과한테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정확하게 외우긴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외우는 것 이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그거보다도 이게 결국은 F0의 주파수가 있고 마이너스 F0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이 J보다도 이렇게 F0하고 마이너스 F0의 주파수가 있다는.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거야. 이게. 응? 자 봅시다. 우리가 통신이라면은 내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통신이라면 신호를 멀리 보내는 거야. 원래는 뭐 정보를 이제 멀리 보내는 거지. 근데 뭐 정보나 신호나 여기서는 거의 똑같은 거가 되니까 정보를 보내는데 정보 자체를 내가 전달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통신공학이 뭐다. 지금은 이제 풀의 트랜스폼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풀의 트랜스폼이 뭐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려면 뭘로 얘기해야 돼? 내가 목소리 신호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 신호나 그 신호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신호를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게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통신이 뭐다. 그 다음 풀의 트랜스폼이 뭐다. 풀의 시리즈가 뭐다라는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면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 그림을 그리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호를 통해서 멀리 보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대부분 목소리나 목소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저주파 신호야. 주파수를 나타내면은 0Hz 주위에 다 모여 있다고. 0Hz. 0Hz 모여 있다. 이게 소리야. 뭐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 신호도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 그냥 우리가 만드는 들이 이게 다 저주파 신호라고. 0Hz 주위에 모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멀리 가지 못한다고. 멀리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멀리 가게 만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가게는. 그 찾아보니까 멀리 가지 못하는데 이제 이걸 해결을 책을 어떻게 하느냐? 멀리 목소리나 이런 것들 내가 이제 뭐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7호관에서 아니 이게 우리 미래관에서 이름 바꿨지. 미래관 나왔더니 저쪽 운동장 끝에서 내 친구가 가고 있어서 야 누구야? 뭐 A야? 민철아 뭐 같이 가자 뭐 오늘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멀리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신호를 멀리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멀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저주파 신호가 저주파 0Hz 주위에 있는 것들을 어디로 고주파 신호로 바꿔줘야 돼. 고주파 신호. 바꾼다고. 고주파 신호를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 거야? How?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꾼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이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0t 또는 사인 2파이 F0t를 곱한다고. 곱해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이걸 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 올라가게 돼 있어. 주파수가 올라간다. 얼마만큼? F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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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사인을 곱해야 되고 사인을 곱해야 돼. 우리 수업 시간에는 뭐 사인, 코사인이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 거가 되지만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원래는 잘 봅시다. 이게 원래는 뭘 하고 싶냐면 원래는 사실은 익스포넨셜 j 2파이 fct를 곱하고 싶어. 이걸 곱하면 더 좋아. 이게 더 좋다고. 이걸 곱하고 싶은데 더 좋지만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j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잖아. 이게 세상에 없는 신호거든. 신호라서 대신 대신 이걸 곱해주는 거야. 대신 이걸 곱해준다고.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곱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풀의 트랜스폼이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xt하고 곱하기 원래는 이게 제일 2파이 f0t 이게 제일 아이디어한 상태야.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게 아이디어라는 상태고 이게 차선책으로 이게 x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t나 또는 사인 2파이 f0t를 곱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왜 아이디어라냐? 이걸 잘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봅시다. 이거 이제 왜 아이디어를 하다고 그러냐면은 이 xt에다가 이거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뭔가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empty라 했으니까 empty라 할거 아니에요. empty라 했으니까 empty라 합시다. empty 여기도 empty 이렇게 되는데 empty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를 예를 들어서 mf 타임 도메인에서 예를 들어 여보세요 이렇게 나타났고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empty야. 그 다음 풀의 트랜스폼을 했더니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로 뭐 0Hz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뭐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똑같아.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보지. 이게 리얼 시그널일 때는 리얼 시그널 MT가 리얼 시그널이면 요게 똑같아.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쪽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하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뭐 증명할 수 있는데 뭐 그까지는 별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0을 중심으로 있잖아.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요 0을 중심으로 뭔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저주파 신호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mt 곱하기 익스포넨셜 j2파이 f0t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다. 그럼 m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은 뭐가 되겠어? mf가 되겠고 곱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송세현 네. 곱하기는 풀의 트랜스폼 하면 뭐가 돼?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가 어떻게 돼? 잘 모르겠어요. 최윤수 이거 좀 심각한데 네, 어떻게 돼? 컨볼루션으로 바뀌어요. 곱하기는 컨볼루션이 돼. 곱하기는 이걸 모르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트랜스폼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 곱하기가 컨볼루션이 되고 컨볼루션이 곱하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좀 문제네. 내가 보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j 2파이 f0t는 어떻게 된다고? 강예은. 익스포넨셜 j 2파이 f0t는 풀의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된다고? 델타 F 마이너스 F 제로가 델타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지. 뭐 지금 아까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은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럼 mf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게 돼 있어.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권영아. 네, 교수님. 어떻게 돼? 아까 내가 이거 델타 X, 펑션에 이걸 컨볼루션하고 곱하기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했거든. 이 얘기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네, M의 F-F0가 됩니다. m에 f-f0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f0로 시프트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MT만 있었으면은 MT 요 시그널만 보내면은 이게 저주파 신호이기 때문에 멀리 안 가는데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j2파이 f0t를 곱하는 순간 MT에다가 이게 여기 이걸 곱하는 순간 이 시그널에다가 뭐 이 시그널을 곱할 수가 없지. M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j 2파이 fzt를 곱하는 순간 이제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왜? 이게 MF F0만큼 시프트 있거든. 고주파 신호로. 이게 고주파 신호가 됐다고. 멀리 간다고 이제는. F0가 있기 때문에. 주로 F0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뭐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2.4기가 그다음 5.8기가 뭐 이렇게 쓰거든. 기가라는 게 12구승을 말하는 거잖아. 12구승. 일제 1초에 2.4 곱하기 12구승분만큼 흔들린다라는 거야. 그만큼 주파수가 높이 있다라는 거죠. 응?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좋아. 이게 F0에만 딱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래가 여기 0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요 지점 이게 1번 지점에서 1번 코사인을 곱하기 이거 익스포넨셜 j2파이 ft를 곱하기 직전의 상태는 이게 주파수가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도록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2번에서 익스포넨셜을 곱하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 0이 아니라 어디에서? F0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0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F0 우리가 이제 원래 원하는 대로 F0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라고?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이게 문제가 이게 이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수학적으로는 가능해. 수학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장 쓰는 거는 가능한데 실제로 이런 신호를 만들 수는 없다고.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이디어를 한 거라고 아이디어.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만들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불행히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이 J라는 게 원래부터가 이게 태생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 J라는 게. 그럼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했냐. MT에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코사인의 사인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 이걸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는 F0에만 보내고 싶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 그럼 2분의 1에다가 아니 MF에다가 컨볼루션이 코사인 아까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다가 델타 F 마이너스 F0에다가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0 요거 생긴다. 요게 생긴다. 요게 부산물이 생긴다고. 우리가 필요 없는 마이너스 F0에도 뭔가 가게 된다. 그럼 요걸 다시 해주면은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M에 F 플러스 아니 F 마이너스 F0 F0에다가 M에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MT가 이렇게 있으면 MT 여기에다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 2파이 F0t를 이렇게 해서 이제 날려 보내는데 요 1번 시그널을 보고 2번 시그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1번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0을 중심으로 2번 시그널은 어떻게 되느냐? 2번 시그널은 이렇게 되느냐? F0에 하나 있고 0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F0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F0에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반반씩 하잖아. 반반씩. 이렇게. 이게 앰플리튜드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진다. 요게 반반씩 나눠 가진다.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수학적이에요, 사실은.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이거는 없거든.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 요거. 세상에 존재하는. 이거는 없다고, 이게 도대체.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없잖아. 그런데 이게 하여튼 세상에 존재하는 게 이게 앰플리튜드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2분의 1로 줄어들거든. 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생겨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반씩.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들 처리를 해줘야 돼. 이 적어놔야 돼. 나는 뭐 이게 F0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이것도 적어줘야 된다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물론 F0에서만 존재하긴 한데 이거 마이너스 F0 플러스 F0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뭐 사인도 마찬가지야. 사인도 이게 뭐 EJ가 붙긴 한데 J는 아까 얘기했지만 페이즈만 달라질 뿐이고 시작 지점이 달라진다고. 페이즈가 달라진다는 거. 시작 지점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고 마이너스 붙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지금 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통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보면은 x 이게 잘 보면 xt에다가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 xf에다가 컨볼루션에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고 이게 x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죠. 아까 내가 xt 대신에 mt라고 적었는데 뭐 mf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게 xf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t에다가 여기 잘 보면 어떻게 코사인이 곱해진 거네. 사인이 곱해졌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앞으로 이제 뭐 우리 통신공학뿐만이 아니라 전자과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코사인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 코사인 사인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근데 코사인 사인이 곱하기 형태로 뭐 곱하기 코사인이 나왔다, 뭐 곱하기 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 이게 주파수가 옮겨간 거구나.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아 뭐랑 코사인이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XT와 이게 코사인이나 or 사인이 곱해졌네.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x f가 f0만큼 주파수에서 쉬프트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오케이요. 이게. 뭐랑 코사인이 곱해졌다, 뭐랑 사인이 곱해졌다라고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주파수에서 옮겨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도 아까 뭐 했지만은 결국 XF의 컨볼루션의 2분의 1의 델타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이게 컨볼루션 해주면은 2분의 1의 XF 마이너스 F0 이렇게 하고 F0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이걸 뭐 한꺼번에 적읍시다. 2J의 X F0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봅시다. 이게 이제 XT가 여기서는 XT가 이제 일반적인 신호인데 여기서 이게 XT가 이제 렉탱귤로 바뀐 거래.
그래서 rectangular t over 10 이게 뭐 나오네요. 소리네. 기침이 가서 나와가지고 잘 봅시다. 이게 이제 xt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xt가 이게 타워만큼 있으니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rectangular 타워분의 t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뭐 이게 타워가 10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타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xt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rectangular 타워분의 t가 되면 이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 rectangular 타워분의 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김다영. 네. 이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 안 했나 이거? 안 했구나. 나는 이제 타워 싱크 타워 F 이렇게 돼 이게. 싱크 타워 F 이렇게 되고. 이게 뭐 잘 모르나 이거? 이 얘기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레탱귤러하고 타워하고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럼 이건 잠깐 좀 이따 합시다. 이건 좀 이따 요거부터 일단 하고. 그래서 렉탱귤러 타워분의 t가 되면은 뭐 이렇게 렉탱귤러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거 뭐 테이블 펑션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타워분의 t가 되면은 이게 일단 요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렉탱귤러 타워분의 t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펄스의 폭이 이 앰플리튜드는 1이야. 나머지는 다 제로고 언제만 1이라면은 이렇게 펄스의 폭이 여기 타워일 때 반반씩 가지니까 요게 뭐야? 이게 2분의 타워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타워일 때. 그러니까 렉탱귤러 타워분의 t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1 아니면 제로라고. 언제가 1이고 언제가 제로가 되겠어? 김대섭. 네. 언제가 1이고 언제가 제로야 이걸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2분의 타워 안에 있으면 1이고 그 밖에 있으면 0입니다. 맞지. 잘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2분의 타워 요 사이고 나머지는 제로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렉탱귤러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렉탱귤러의 타워분의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의 트랜스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이거 넣어가지고 이걸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결국은 뭐 아닌 뭐라고 1 아니면 제로라고 1 아니면 제로. 그러면 이걸 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1 아니면 제로인데 뭐 0을 곱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0 할 필요는 없지. 이 부분은 할 필요 없다고. 1만 하면 된다. 1 언제? 구간이 뭐야? t가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2분의 타워까지 2분의 타워부터 2분의 타워까지는 1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조건해 주면 마이너스 j의 2파이 f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타워부터 2분의 타워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 대입을 해서 하면은 지난번에 뭐 했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풀이 시리즈 할 때 했는데 이게 익스포넨셜 이게 마이너스 j의 파이 f 타워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의 파이 f 타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j 분의 요 부분만 딱 이렇게 드러내서 보면은 이 부분만 드러내서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2j분의 익스포넨셜 j 파이 f 타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 f 타워 여기에다가 곱하기 파이 f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앞에 게 이게 사인이네 사인 파이 f 타워 이렇게 되네. 곱하기 파이 f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싱크 우리가 x라는 걸 어떻게 하냐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거 보니까 파이만 빼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F 타워가 되는데 이게 타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에 부모 분자에 타워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타워. 아우, 쏘리.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 걸려서 내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확진돼가지고 지금 목이 좀 맛이 가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기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해. 하여튼 뭐 봅시다. 근데 자꾸 기침을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타워에 싱크에 타워 F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타워에 타워 F 이렇게 되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싱크의 제로가 1이 되거든. 근데 이게 제로일 때 이게 앰플리튜드가 타우니까 이게 0일 때 이제 1이 되는 거지. 0일 때 타워가 되는 거지. 타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1일 때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거거든. 이게 1일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X축이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워 F가 1이 되니까 F가 1오버 타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1오버 타워가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오버 타워가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이게 결국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이걸 우리가 저주파 신호라고 그래. 저주파. 물론 고주파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파워가 이게 0에 다 몰려있다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 신호들이 다 0을 중심으로 다 있어. 저주파 신호에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타워분의 1, 타워분의 2, 타워분의 3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타워분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데 잘 봅시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주파수하고 이게 좀 개념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그러면은 이 수식 타임 도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랑 주파수 도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건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봅시다. 그 뭐 수식은 다 할 수 있어. 수식은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 이게 0부터 이게 렉탱귤러에 타워분의 t가 이걸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이게 주파수 도면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잘 봅시다. 요게 이 성분이 주파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싱크 펑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파수 성분이.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주파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주파수가 뭔지?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초에 몇 번, 그러니까 바뀌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바뀌는 정도. 이게 신호가 바뀌는 정도라고. 정도가 되는데 바뀌는 정도. 이 신호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잘 봐봐 이게. 신호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해서 봅시다.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왔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바뀌고 없어. 바뀌고 요 0이 되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 직전까지 요 상태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신호가 하나도 안 바뀌지 지금 계속 하나도 안 바뀌잖아. 안 바뀌잖아. 안 바뀐다고. 이게 계속 안 바뀌고 있잖아. 안 바뀌는 거 그러면 안 바뀐다. 그러면 주파수로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야? 0Hz라는 거야. 0Hz. 0Hz. 이 0Hz가 굉장히 제일 많다라는 거지. 이게 0Hz가. 안 바뀌잖아. 안 바뀌니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계속 오다가 어디에서 딱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타워 여기서 딱 바뀌네. 여기서.
X 바뀌네. 갑자기 0이었다가 1로 바뀌잖아. 0이었다가 앰플리튜드가 0이었다가 1로 바뀌잖아. 응? 앰플리튜드가 여기서 바뀌네. 그 다음 바뀐 다음에 다 잘 봅시다. 그럼 1에서 또 쭉 연결되잖아. 여기서는 또 제로야. 0Hz야 이게. 0Hz.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 다음에 딱 여기 언제 2분의 타우일 때 2분의 타우일 때 이게 뭐 1이었다가 0이 되겠지. 1이었다가 0. 여기서 또 바뀌겠지. 여기서 바뀌고. 그 다음 또 여기서 0에서 0에서 또 계속 쭉 0이 되니까 또 0Hz가 되겠네. 이 신호를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 그 신호가 0Hz, 그러니까 계속 쭉 0에서 0으로 계속 되니까 신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 신호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신호가 안 바뀐다. 이 0Hz라는 거예요. 0Hz. 안 바뀐다고. 0Hz. 그러니까 여기에는 0Hz가 대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대부분 신호들이. 0Hz가 이게 0Hz가 이거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다 언제 딱 바뀌는 거야? 요 때만 딱 바뀐다. 요때. 언제? 마이너스 2분의 t가 갑자기 0이었다가 1로 바뀌거든. 0이었다 1로. 요때. 이 바뀌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이 지점 빼고는 다 0Hz라고. 그러니까 0Hz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0Hz 중심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0Hz를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이 존재하는 거는 다 언제? 타임에서 보면 언제가 존재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서 이때서 발생하는 거라고. 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서 발생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뭐 이 질문 중에서 이게 뭐 보니까 뭐 풀이 시리즈에서 이게 뭐 이 0이고 뭐 주기에서 이렇게 되고 뭐 마이너스 2분의 t가 이렇게 되고 이건 t0고 마이너스 t0일 때 이렇게 뭐 앰플리튜드가 뭐 1이고 예를 들어 1이고 2고 3이고 만약에 다르다. 이 주기 함수니까 이미 다르면 안 되겠네. 1이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해놓으면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디스크리트해지거든. 디스크리트해지는데 이게 디스크리트 딱 해진다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해지는데 풀이 시리즈를 하면은 디스크리트해져. 그럼 요거는 뭐 이게 0일 때는 요걸 매핑하고 요걸 때 요렇게 매핑하고 이게 2일 때는 뭐 이렇게 매핑 이렇게 되느냐 뭐 이거 물어보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주파수라는 건 전체 신호예요. 주파수라는 건 뭐야? 주파수. 전체 XT 전체가 얼만큼 빨리 변하느냐. 전체가 변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신호를 다 봤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1대1로 매핑되는 게 아니야. 이 전혀 관계없어.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렉탱귤러 t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게 잘 보면은 내가 얘기해 주니 타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타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오버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타우가 커지면은 1 오버 타우는 줄어들게 된다고. 그다음 타우가 줄어들면은 1 오버 타우는 커지게 된다고. 요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타우가 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펄스의 폭이 크다라는 거야. 펄스의 폭이 크다고. 펄스의 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펄스의 폭이 이렇게 되는 거랑 펄스의 폭이 뭐 예를 들어 이게 10이다. 그래서 렉탱귤러에 10분의 t 되는 거랑 예를 들어 렉탱귤러에 1이 되는 거랑 렉탱귤러에 1이 되는 거야.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펄스의 폭이 다르잖아. 펄스의 폭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풀에 트랜스폼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펄스의 폭이 커지면은 이렇게 이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줄어든다고. 크로스하는 게 이게 10분의 1, 10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렇게 되고 이 1이 되면은 어떻게 돼?
천천히 이렇게 되겠지. 이게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펄스의 폭이 크다. 타임 도면에서 펄스 폭이 크다. 펄스 폭이 크다. 펄스 폭이 커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주파수에서는 좁다고. 주파수 좁다고. 근데 펄스 폭이 좁다. 타임 도면에서 펄스 폭이 좁다. 그러면 펄스 이 주파수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성질을 가지는데 이게 타우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오버 타우가 줄어들고 원오버 타우가 이게 커지고 이렇게 돼요.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밴드위스가 줄어들고 밴드위스가 올라간다. 뭐 요 개념이 나오는데 뭐 내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게. 지금 너무 이거 풀의 트랜스폼 얘기하면서 내가 뭐 너무 막 그걸 가져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다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이것도 뭐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게 렉탱귤러에 t분의 f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t가 여기 t가 1대를 말하는 거죠.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싱크 펑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 주파수 도메인에서 로페스 필터 역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거든. 요 두 개의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이게 싱크 펑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이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아까 렉탱귤 타워분의 t가 되면은 타워의 싱크 타워 f 이렇게 되죠. 뭐 이게 크로스가 원 오브 타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제 이 위에 게 이제 이게 저주파 신호야. 저주파 신호의 타임 도메인이고 이게 저주파 신호. 이게 저주파 신호야. 이게 타임 XT는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고 XF는 주파수 도메인 시그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두 개 같은 거라고. 동전의 양면이야. 같은 거라고. 늘 XT랑 XF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XT랑 XF랑 뭐 이게 뭐 풀의 트랜스폼 해놔니까 XT가 XF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XT랑 XF가 하나의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XF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을 곱하라고 했지 내가. 코사인을 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는 이제 고주파 신호가 되는데 어떻게 두 개 곱해주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을 곱해주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어떻게 코사인 사인은 어떻게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즈. 그러니까 1, 요게 1이고 요게 1, 요게 1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야. 요 사이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디서 소리.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를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고 요게 그러니까 이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 그리는 거는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 여기 이 핵심은 여기에 다 있어. 여기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F0를 중심으로 있고 마이너스 F0 물론 이제 이게 2분의 타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반반씩 가진다고. 반반씩 F0를 가지고 마이너스 F0를 가지고 2분의 1씩 이렇게 가져가지고 요 31페이지 있잖아. 31페이지. 요게 우리가 통신공학에서 배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한 페이지야. 통신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페이지야. 31페이지. 뭐 거의 외워놔야 돼 이거. 어떤 XT라는 어떤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게 XF로 보이는데 이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을 곱해준다고. 코사인 FZT 곱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면이 있으면 마이너스 F0랑 F0랑 이렇게 반반씩 가지고 2분의 1씩 가지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멀리 간다고 멀리 이게 이제 고주파 신호가 돼가지고 멀리 가게 되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요 다음에 할 것들은 요 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요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못 끝내. 요 뭐 쭉 나오는 것들은 요런 것들은 뭐 그냥 금방 이거 끝낼까 이 얘기들은 그냥 얘기할 거고 요 얘기는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또 뭐 이건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잠깐 보고 뭐 끝내고 내가 또 다음 강의 자료를 올렸거든. 강의 자료 3을 올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 질문? 교수님, 네. 퀴즈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퀴즈. 네, 내가 다시. 이거 바로 올릴 테니까 뭐 그거 보세요 그냥 유튜브 채널. 감사합니다. 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머 내적을 위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머 뭐 그것도 뭐 내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인버스 원래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건 그 자체로 생각하면 돼. 뭐 그것도 내적이라고 보면 괜찮아. 근데 그걸 해석하기 힘이 들지. XF하고 익스포넨셜 J2파이 FT를 두 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해석하기 좀 힘이 들어. 그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하나가 정해졌으면 그거 다시 원래 돌아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뭐 생각하면 돼. 뭐 이대로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